유감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남북 문제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전문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후보자에게 친북, 종북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 실용과 실리를 통해서 국익을 챙겨왔던 거 아닌가요? 돈으로 정상회담을 구걸하지도 않았고 무조건 힘자랑만 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저는 후보자께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역사가 그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의 남북 관계 데이터로 봐도 그렇고요. 누구랑 논쟁을 벌여도 절대 물러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보다 당당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국정원에 대한 평가 후보자께서 점수로 따지면 몇 점이나 주실 것 같으세요? 예, 존경하는 윤건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정원장으로 취임을 해야 되는 마당에 점수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네, 적절하지 좋습니다.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예, 저는 국정원 직원들 하나하나가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성에 기초해서 근무하면 나는 평생 이 직장에서 영예롭게 근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하고 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번 불법 내란이 실패했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국정원이 개입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홍장원이라는 사람이 중요하지만 아울러 제도도 특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제도 개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불법 내란을 막아낼 수 있었던 건 아닌가 싶고요. 지금부터 PPT를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좀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지난 3년의 국정원 흑역사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미국의 IRA 법 관련해서도 국정원이 사전에 동향을 파악해서 각 부처에 공유 전달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국정원의 답변이라고 하는 것이 연유가 있어서 제때 전달 못했다라는 식이었습니다. 실제로 제대로 정보를 파악하고 있지도 못했고요. 다음 PPT 봐주시면 중국에 대규모 탈북민들이 있었는데 이게 강제 북송될 거다라는 정보를 사전에 분명히 인지했습니다. 이영환 탈북단체 대표가 이틀 전에 알려줬다라고까지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장은 정보위에 나와서 전혀 이런 사실 구체화된 첩보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국정원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답변을 했고요. 다음 PPT 봐주십시오. 너무나도 유명하죠. 엑스포 유치전 관련해서 국정원은 해외 정보망을 총가동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은 대한민국이 29회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과연 국정원의 해외 정보망이 제대로 살아 있었는지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 다음 PPT 봐주시면 압권입니다. 정보사 군무원이 기밀을 유출해서 우리 정보 역량의 상당수가 구체적 수치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밀 유출 보안 사고가 2년 넘도록 진행되도록 국정원은 손 놓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후보자께서 이런 사실 다 알고 계시죠? 예. 마지막 PPT입니다. 민감 국가 지정과 관련해서도 국정원은 전혀 인지를 못했습니다. 기술 유출 및 보안 문제로 사전 경고 받은 바 없다라는 답변을 할 뿐이었습니다. 자, 이제까지 제가 대표적인 사례 국정원의 흑역사를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지난 3년 국정원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많은 존경하는 의원님들 말씀 주셨는데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놓치고 국정원이 가져야 될 국가기관으로서의 고유한 사명을 놓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 이 자리에 계시지만 현 원장이 전임 국정원장 둘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악용했습니다. 그런 조직에 지금 후보자가 기관장으로 가시는 겁니다. 저는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생각 드는데요. 몇 가지 간단하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국정 운영과 국정원 또한 마찬가지로 이어달리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된다면 전임 원장님들 진보 보수 떠나서 꼭 다 만나보실 걸 권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여튼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원님들 말씀 주셨는데요. 불법 내란에 관여된 걸로 의심받고 있는 정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제조해서 각 부처로 보내고 있는 비화폰 관련해서 국정원장과 경호처장의 통화 이후에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기록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죠. 왜? 비화폰의 기능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김성훈 차장 등 경호처 내 관련자들인데 그 자들은 그런 지시나 조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입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내란의 주요한 증거들을 삭제하거나 인멸하도록 조언을 하고 방조하거나 최소한 방조 또는 가담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장님? 예, 저도 초보적으로 하여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알아보는 수준을 넘어서 저는 처벌 문제는 후보자께서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흑역사들을 철저하게 기록해야지만 다시는 이런 국정원이 이런 짓을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철저한 조사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더 PPT 다음 PPT 봐주십시오. 국정원이 이렇게 지난 3년 무너지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인사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자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네. 국정원 1급 27명 전원 대기 발령 내렸습니다. 국정원 1급에 27명이라는 그 숫자 자체도 국가 보안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버젓이 공개하면서까지 1급 전원을 대기 발령 내렸습니다. 국정원 역사 속에서 중정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런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진보 보수가 바뀐다 하더라도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PPT를 보시면 2급, 3급 100명 단위로 대기 발령 내고 교체했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쭉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러시지.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후보자님? 예,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정권이 바뀌면 신임 원장에 따라서 적절한 인사를 해야 됩니다. 인사 수요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인사를 통해서 가장 중립적이어야 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될 국정원을 뒤흔들어 놔버린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의 1급들 27명을 한 번에 대기 발령시키면 정보기관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런 일이 버젓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반성과 성찰 없이 지난 3년이 있어 왔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흑역사가 차곡차곡 쌓였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의지와 좀 제도적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가장 중요한 것이 조직 인사 그다음에 조직 문제인데 말씀하신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여튼 국정원이 쇄신을 해 나가지만 쇄신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직원들에게 다 해당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 열심히 하고 성과 내는 국정원을 만들면서 또 필요한 부분에 군사를 빼고 그 군사를 또는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그 문제점 되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다 살펴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지금 해 나가겠습니다. 네, 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종교